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배우들의 연기와 완벽한 연출로 흥행 대박을 터뜨린 드라마 무빙. 워낙 재밌던 작품이라 시즌2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원작 작가인 강풀 작가님도 시즌2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제작사인 디즈니 코리아 측도 무조건 시즌2 제작을 논의할 거라며 확실하게 못 박았으니 시즌2 제작은 거의 확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체 무빙 시즌2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 무빙의 후속작인 웹툰 브릿지의 4가지 키워드를 통해 시즌2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 초능력자. 먼저 무빙의 후속작에는 시간 초능력자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웹툰 무빙의 후속작인 브릿지가 강풀의 웹툰 타이밍과 무빙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작품이기 때문인데요. 타이밍은 시간과 관련된 초능력자들에 대한 작품이며 무빙은 신체 능력자에 대한 작품입니다. 타이밍의 시간 능력자들은 시간을 멈출 수 있는 타임스토퍼 김영탁, 시간을 10초 뒤로 돌리는 타임 리와인더 강민혁, 10분 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지안의 장세윤, 마지막으로 미래에 일어날 참사를 꿈에서 미리 볼 수 있는 드리머 박자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이 모여 고등학교에서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타이밍의 주요한 스토리죠. 그리고 바로 이 타이밍의 주인공들이 무빙의 인물들과 만나는 작품이 바로 후속작인 브릿지인 것입니다. 타이밍이 무빙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최일환 선생님의 학생 상담 장면입니다. 여기서 최일환은 타임스토퍼 김영탁과 상담하게 되고, 김영탁은 이 장면에서도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시간 초능력자에 대한 떡밥까지 나왔으니 아마 무빙 시즌2에서는 시간과 관련된 능력자들이 나올 것이며, 이 시간 초능력자들과 무빙의 인물들이 만나서 새로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새로운 빌런. 무빙의 주요 빌런은 능력자들을 도구처럼 이용만 하려 했던 국정원의 민용준과 정원고를 습격한 북한군 무리 두 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빙 시즌2인 브릿지에서는 빌런이 하나로 좁혀지는데요. 바로 국정원입니다. 특히 민용준 차장과 그 휘하의 운영팀이죠. 무빙의 정원고 습격 사건이 일어난 후 국정원은 최일환이 숨겨둔 NTDP 파일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최일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암살 시도가 번번이 막히게 되자 국정원은 최일환을 도와주는 시간 능력자가 있음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민용준은 운영팀장인 여운규에게 이 초능력자들을 잡아오라고 지시를 내리죠. 항상 개발팀에게 뒤처져 있어 공적을 세울 기회만을 노리던 운영팀장 여운규는 시간 초능력자들이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자리에 항상 등장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회복 능력자인 장희수에게 깡패를 보내 그들을 유인한 뒤 잡으려고 합니다. 장희수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몸을 바친 북한군 권용득이 위협을 받자 영탁이 나타나 이들을 구해주게 되지만 부주의로 찍힌 CCTV로 인해 영탁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운영팀은 영탁을 잡을 덫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작품은 하이라이트로 돌입하게 되죠. 3. 기존 인물들의 행보. 브릿지에서는 무빙의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3명의 인물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강훈. CCTV로 영탁의 존재를 확인한 운영팀은 영탁을 잡기 위해 한 명의 인물을 포섭합니다. 바로 무빙에서 정원고 반장이자 괴력의 소유자로 나왔던 강훈인데요. 강훈은 자신의 아버지이자 전과자인 이재만의 전과 기록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국정원의 특채로 들어갑니다. 민용준의 지시로 황지성 과장과 신혜원이 있는 개발팀에 합류한 그였지만 황지성은 그에게 별다른 임무를 주지 않았고, 이강훈은 사무실에서 매뉴얼북이나 읽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하루속히 활약을 해 아버지의 전과를 없애주고 싶었던 강훈에게 운영팀의 과장인 이한동이 다가오게 되고, 그는 강훈과 개발팀 사이에 감정적인 골을 건드려서 김영탁을 잡을 때 강훈이 협력하도록 포섭합니다. 다가온 결전의 날, 운영팀은 영탁을 잡기 위해 다시 한번 최일환을 건드립니다. 최일환을 죽이려고 하면 이를 꿈에서 본 박자기의 예지몽 덕분에 영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 영탁을 잡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박자기는 영탁이 죽는 것도 보았기 때문에 영탁을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영탁은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구할 때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다며 사건 현장에 나타나게 되죠. 결국 영탁은 국정원이 파놓은 함정에 잡히게 되는데요. 국정원은 영탁의
신체 능력의 한계를 이용해서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능력의 한계란 시간을 멈추면 공기도 멈춰서 숨을 쉬기가 힘들고 행동에 제약이 생겨 특이한 발자국 모양이 남는다는 점, 그리고 초능력을 발동하려면 손가락을 튕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그들은 영탁을 좁고 먼지가 가득한 공사장에 가둬놓고 엄청난 신체 능력자인 강훈을 이용해 영탁을 잡으려 하죠. 그곳에서 강훈과 필사의 사투를 벌인 영탁은 기지를 이용해 탈출한 뒤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가지만 결국 국정원 운영팀 요원들에 의해 추락하고 맙니다. 둘째, 김봉석.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봉석입니다. 봉석은 떨어지는 영탁을 안고 멋있게 날아오르죠. 봉석은 사실 시간 초능력자들과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는데요. 미래를 보는 박자기가 꿈에서 영탁의 추락사를 본 뒤 봉석의 어머니인 미연에게 도와달라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자기는 과거 정원고 사건을 이미 꿈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연과 봉석의 존재를 확인했죠. 그러다 강동구의 지르를 익히기 위해 매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골목 곳곳을 돌아다니다 한 식당에서 미연을 발견한 것이죠. 자기는 영탁이 추락사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비행능력자인 봉석의 도움이 절실해 이를 위해 미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영탁을 안아 하늘 높이 비행한 봉석은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고 노란 우비의 복장 때문에 옐로우맨이라고 불리게 되며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셋째, 신혜원. 마지막 인물은 신혜원인데요. 무빙에서 학교 폭력을 당하던 학생이었던 신혜원은 알고 보니 읽지 않은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이자 국정원의 해외 공작실 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에서 그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지는데요. 바로 문제의 시발점인 NTDP 프로젝트를 처음 지시한 것이 혜원이라는 점입니다. 셀 수 없이 오래 산 혜원은 사람을 믿지 않았기에 초능력자들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려고 했고, 그러기 위해 NTDP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강제 없이도 다른 사람을 돕는 초능력자들을 보면서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잊지 말았어야 하는 일임을 깨닫고 반성합니다. 작품 후반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마저 이용하려 했던 국정원에 분노한 김두식이 북한에서 탈옥한 뒤 국정원 요원들을 모두 몰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안 그녀는 먼저 자신의 손으로 NTDP 파일을 파기시킵니다. 그리고 박자기가 꿈에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말한 뒤 자살하죠. 그리고 이를 예지한 박자기가 그 자리에 김영탁과 김봉석을 보내면서 자신의 부하 직원들과 같이 구출되어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녀는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구출되었기 때문에 아마 차기작인 히든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4. 결말. 브릿지의 결말은 강풀 작가님의 다음 작품인 히든을 예고하면서 끝이 납니다. 히든은 시간 능력자인 김영탁, 강민혁, 박자기와 신체 능력자인 김봉석, 장주원, 마지막으로 의로운 경찰인 문유나까지 총 6명으로 구성된 히어로 집단인데요. 브릿지 마지막에서는 국정원은 히든 팀을 잡기 위해 또 다른 인물을 투입시키면서 막을 내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들을 잡기 위해 투입한 인물이 드라마에 등장했던 프랭크가 아닌가 싶은데요. 프랭크는 드라마에서 초능력자들을 잡는 킬러로 등장하기도 했고, 강풀 작가님께서 프랭크는 원래 히든에 등장하려고 했던 캐릭터였다 라고 발언하신 걸로 봐서는 뭔가 히든팀의 대척점에 서는 인물이 될 것 같네요. 이번 드라마 무빙의 흥행 대박으로 브릿지와 잘하면 히든까지 드라마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 무빙이 드라마화되기 전부터 저는 강풀 작가님의 이 초능력자 시리즈를 매우 좋아했었거든요.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면 브릿지 전에 타이밍도 드라마화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브릿지의 절반밖에 다루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희수, 김두식, 최일한, 문유나 등 제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인물들이 원작에서는 더 촘촘히 엮여서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페이지에서 원작을 직접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또한 시간이 되신다면 작가님의 전작인 타이밍, 어게인도 보시면 더더욱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웹툰 보느라 밤을 새는 웹툰 올빼미였습니다.